여자가 마음이 식을 때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떠나는 경우보다 조용히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전처럼 웃어주고 예전처럼 답장은 하지만 어딘가 온도가 달라집니다. 분명 싸운 것도 아닌데 대화가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서운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보고 싶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남자는 그제야 불안해집니다. 왜 갑자기 차가워졌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직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걸까? 그런데 사실 여자의 마음은 갑자기 식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고,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기대하다가 결국 조용히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여자가 마음이 식었을 때 보이는 조용한 신호들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 마음이 식는 순간은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큰 싸움이 터지고 눈물 흘리며 이별을 말하고 모든 게 한 번에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정리가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자가 관계 안에서 계속 서운함을 말했는데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말합니다. 이런 부분이 서운해.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나 혼자만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상대가 그때만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똑같이 행동하면 여자는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식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자가 차가워지는 건 감정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감정을 써서 더 이상 쓸 힘이 없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더 이상 서운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가 잔소리를 안 하면 관계가 편해진 줄 압니다. 요즘은 별말 안 하네.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가 정말 마음이 있을 때는 서운함을 말합니다. 왜 연락이 줄었는지 묻고, 왜 약속을 자꾸 미루는지 말하며, 왜 내 기분을 몰라주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이 남자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때가 많아요. 아직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늦어도 묻지 않습니다. 약속이 바뀌어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냥 알겠다고 합니다. 이때 남자는 오히려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순간일 수 있어요. 여자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기대를 접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말해봤자 또 똑같겠지. 내가 말하면 예민한 사람만 되겠지. 굳이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여자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많이 표현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면 그건 관계가 안정된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연락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연락 횟수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온도예요. 예전에는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이거 보니까 네 생각났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답장은 하지만 대화가 짧아집니다. 응, 그래, 알겠어. 잘 자. 바빠서 나중에. 이런 말이 늘어납니다. 물론 정말 바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있을 때는 바빠도 이어가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길게 못하는데 이따 연락할게. 오늘 정신 없었는데 네 생각은 났어. 내일은 좀 괜찮으니까 그때 얘기하자. 이렇게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식으면 연락은 의무처럼 변합니다. 답장을 안 하면 너무 티나니까 하는 느낌입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질문이 줄어들고 상대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아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도 공유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일상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진도 덜 보내고 웃긴 이야기도 덜 합니다. 감정이 담긴 말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연락 스타일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락은 관계의 체온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의 양보다 온도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계속 연결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예의상 이어가고 있는지 느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만나는 약속을 미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을 때는 바빠도 보고 싶습니다. 짧게라도 얼굴을 보고 싶고, 잠깐 커피라도 마시고 싶고, 다음 약속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으면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만나면 웃어야 하고, 대화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미루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요즘 너무 바빠. 컨디션이 별로야. 다음에 보자. 말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못 만나도 다음을 만듭니다. 이번 주는 어렵지만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오늘은 힘든데 내일 전화하자. 이번 달 지나면 꼭 보자. 이렇게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식은 사람은 다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언제 한번 보자. 나중에 보자. 시간 되면 보자. 이런 말만 반복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가 나중에입니다. 나중에는 편해 보이지만 사실 책임 없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보고 싶으면 나중에가 아니라 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을 계속 미루고 구체적인 날짜를 피하고 만남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편애한다면 마음의 온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질투와 서운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여자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누구랑 있었어? 그 사람은 왜 자꾸 연락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도 별말하지 않고 연락이 늦어도 화내지 않습니다. 주말에 뭘 했는지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남자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믿나 보다. 이제 편해졌나 보다. 물론 정말 신뢰가 쌓여서 편안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식어서 관심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궁금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특별한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의 시간 안에 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면 그 궁금함이 줄어듭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든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챙겨주길 기대하지 않고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덜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건 관계가 좋아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한 발 물러났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감정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화도 관심이 있어야 나는 거고 서운함도 기대가 있어야 생깁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뜻인지 잘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마음이 식으면 몸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가까이 앉는 것도 어색해집니다. 포옹이나 가벼운 스킨십도 줄어듭니다. 말투에서도 애정 표현이 빠집니다. 보고 싶어. 좋아해. 귀엽다. 고마워. 이런 말이 줄어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애정 표현 방식은 다릅니다. 원래 표현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킨십이 적다고 마음이 식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면 봐야 합니다. 원래는 먼저 손을 잡던 사람이 이제는 피합니다. 원래는 만나면 반가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덤덤합니다. 원래는 애정 표현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변화가 반복된다면 마음이 멀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마음이 식으면 상대에게 다가가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억지로 다정한 척하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특히 몸은 마음보다 솔직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몸이 먼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왜 안 해주냐고 몰아붙이면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을 보는 겁니다. 최근에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지, 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였는지,
내가 상대를 당연하게 대한 건 아닌지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미래 이야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다음을 상상합니다. 다음에 어디 가자. 나중에 이거 같이 해보자. 우리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관계가 깊어지면 더 현실적인 미래 이야기도 나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 결혼, 동거, 돈,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으면 미래 이야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상대와 오래 이어질 확신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피합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아직 그런 얘기하기엔 이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현재에 집중하자. 이런 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관계가 아직 초기라면 조심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미래를 함께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피한다면 다릅니다. 예전에는 여행 계획도 세우고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말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야기를 흐리게 넘긴다면 마음을 봐야 합니다. 미래를 피한다는 건 반드시 이별을 결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속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다음을 둡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다음을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으로 드러나죠. 상대가 오늘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무엇이 힘든지 알고 싶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으면 궁금함이 줄어듭니다. 대화가 정보 교환처럼 변합니다. 밥 먹었어? 응. 뭐 해? 이래. 잘 자. 응. 이렇게만 이어집니다. 내 이야기를 해도 깊게 묻지 않고 내가 힘든 말을 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예전만큼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줄어든 겁니다. 이건 꽤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심이 사라진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돼도 속은 비어갑니다. 여자가 마음이 있을 때는 상대의 작은 변화도 궁금해합니다. 왜 오늘 표정이 안 좋아?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요즘 잠은 잘 자? 전에 말한 그 사람은 괜찮아?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식으면 질문이 줄어듭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힘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굳이 묻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같이 있는 시간이 에너지가 됩니다. 물론 혼자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충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으면 만남이 에너지를 쓰는 일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친구를 만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습니다. 상대를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또 어색하면 어떡하지? 괜히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혼자 쉬고 싶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 말이 무조건 마음이 식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로 지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유독 한 사람에게만 향한다면 봐야 합니다. 친구는 만나고, 다른 일정은 하고, 취미도 즐기는데 나와의 만남만 피한다면 마음의 거리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는 피곤해도 조금은 움직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멀어진 곳에는 작은 약속도 크게 부담스럽습니다. 아홉 번째 신호는 말투가 예의 바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식으면 무조건 차갑고 날카로워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의 바르고 담백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난도 치고 투정도 부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심스럽고 정리된 말투를 씁니다. 그래, 알겠어. 고마워. 괜찮아. 이해했어. 말은 부드럽지만 정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싸우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감정 표현도 줄어듭니다. 이건 상대를 싫어해서라기보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히고 싶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까울수록
가끔 투정도 부리고 서운함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면 예의를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깊게 부딪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상하게 평화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진짜 안정인지 아니면 포기에서 온 조용함인지 봐야 합니다. 여자가 너무 차분해졌다면 전보다 훨씬 덜 따지고, 덜 묻고, 덜 웃고, 덜 표현한다면 그건 마음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신호는 마지막으로 나를 우선순위에서 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을 때는 상대를 일정 안에 넣습니다. 바빠도 신경 쓰고 피곤해도 한마디 챙깁니다. 만나지 못해도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으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일, 친구, 취미, 혼자 있는 시간, 가족, 다른 계획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나와의 관계는 점점 뒤로 밀립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 삶이 있습니다. 연애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관계에서는 최소한 서로가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식으면 상대가 내 하루 안에서 점점 빠져나갑니다. 연락을 안 해도 크게 아쉽지 않습니다. 약속이 미뤄져도 별로 미안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해도 예전만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마음이 식는다는 건 미움이 커지는 게 아니라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기분이 내 하루를 크게 좌우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관계를 붙잡기 위해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여자가 마음이 식었을 때는 더 이상 서운함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고 만나는 약속을 미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투와 서운함이 줄어들며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줄어듭니다. 미래 이야기를 피하고 나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말투가 오히려 예의 바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호 하나만 보고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가족 문제로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두 번의 변화만으로 마음이 식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변화가 반복되고, 대화가 줄고, 만남이 미뤄지고, 감정이 빠지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왜 변했냐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나한테 식었어. 왜 이렇게 차가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렇게 몰아붙이면 상대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 압박을 주면 대화가 아니라 방어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는 먼저 차분하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져.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을까? 혹시 그동안 서운했던 게 있다면 듣고 싶어. 나는 이 관계를 가볍게 넘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왜 멀어졌는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어쩌면 내가 무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신호를 계속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행동은 바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보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났다면 붙잡는다고 바로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를 탓하기보다 관계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 마음은 하루아침에 식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실망이 쌓이고,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간이 쌓이고, 혼자 애쓰던 마음이 지치면서 식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식은 뒤에 붙잡는 것보다 식기 전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서운함을 말할 때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라는 것을 말할 때 예민하다고 넘기지 마세요. 그건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큰 이벤트보다 작은 반응에서 오래 유지됩니다.
말을 기억해주고 서운함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상대의 마음을 확인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여자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먼저 따지기보다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오래 참고 있었던 걸까요?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